1시간 만에 마무리하는 워드 프로세서 필기 과정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필기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이 시간에는 제2과목 PC 운영체제 그 2번째 시간 함께 정리해볼까요? 출발합니다. 자, 설정 메뉴가 나왔는데요. 이 설정 관련한 기출문제에 올해 보통 문제 패턴을 보면 4문항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높죠? 자, 이 설정 작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존 윈도우 7의 제어판 기능을 보다 확장한 그러한 작업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설정 메뉴에서는 모든 어떤 앱에 대한 설치 정보라던가 그 다음에 제거 작업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앱, 그리고 그 개인 설정 작업 보이죠, 여러분? 예, 뭐 작업 표시줄에 대한 내용 이런 모든 것들 개인 설정에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프린터 시험에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 프린터 설정에 대한 것들은 장치. 이런 애들이 현재 시험에 출제가 모두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안 나올까요? 나머지도 충분히 나오죠. 즉 업데이트 보안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접근성은 기존의 윈도우 7에서도 그 접근성 센터였죠. 그때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접근성 부분은 또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및 인터넷 부분 설정과 관련한 내용들 모두 주의 깊게 여러분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보죠. 먼저 시스템 나오는데요. 이 시스템은 바로 하드디스크의 사용 현황이라던가 또 멀티태스킹 설정, 해상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바로 시스템의 구성 정보, 원격 데스크탑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설정 작업은 여러분 여기 시작 보이죠? 자, 시작 클릭해서 설정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또는 시작해서 바로 가기 메뉴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여기에서 설정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어떻게 들어가든 좋습니다.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여기 시스템 보이세요? 이걸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해상도를 담당합니다. 예, 이렇게. 해상도 보이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여기에서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집중 지원이라는 말 보이세요, 여러분? 예, 집중 지원은 뭐냐면 우리 업무에도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 요새 있잖아요, 회사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이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 시간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어떠한 알림 있죠. 뭐 메일도 뭐 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놨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알림도 그 시간에는 절대 화면에 뜨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중 지원이에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전원 및 절전 기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절전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로 지정할 건지, 그리고 전원을 사용할 경우 얼마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꺼질 것인지 이런 것도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어디서? 시스템의 전원 및 절전.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저장소 이렇게 보이죠? 이거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장소 센스인데요. 얘는 잘 읽어볼게요. 저장소 센스는
임시 파일이나 휴지통의 컨텐츠 등과 같은 필요하지 않은 파일을 제거함으로써 공간을 자동으로 확보합니다. 보이세요? 이게 바로 뭐하고 똑같냐면 그 디스크 정리 아시죠, 여러분? 디스크 정리요? 예. 그러니까 뭐 휴지통으로 여러분이 파일을 버렸다든가 또 임시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의미 없는 파일이고 우리 저장소의 용량만 차지를 해요. 그래서 자, 여기 제가 켜놨거든요. 저장소 센스 구성 또는 지금 실행 보이세요? 예, 이거는 현재 이 윈도우 10이 되게 똑똑해요. 얘가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실행돼요. 이게요? 예, 이걸 켜놓으면. 그럼 이거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 공간 센스 보이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 얘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임시 파일 내 앱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시 파일을 삭제할게요. 나오죠? 그 다음에 30일 이상 휴지통에 있었던 파일을 삭제할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세팅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한 파일, 다운로드 폴더 파일 삭제를 할 거냐? 이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며칠 동안 며칠 된 거 삭제하겠다. 이거 여러분이 고를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지금 공간 확보 정리 시작 이거 누르면은 바로 뭐예요? 불필요한 파일이 제거되고 그럼 그 파일이 제거되면 용량은 어떻게 돼요? 확보가 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 시작 누르면은 바로 어때요? 예, 얘가 검색 들어가면서 불필요한 공간을 쭉 잡아내고 바로 위에서 세팅한 대로 이러면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소 센스를 알아두세요. 현재 우리 시험에는 디스크 정리가 그동안 많이 출제가 됐었지만 앞으로는 얘가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료했대요. 4.76메가의 디스크 공간을 확보했다고 뜹니다. 이해되죠? 요거 눈여겨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밑에는요. 현재 제가 C 드라이브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C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D 드라이브도 나오죠. 더 많은 드라이브 저장소를 여러분이 다른 드라이브 요거 누르면은 다른 드라이브도 나옵니다. 그럼 C 드라이브의 용량 현재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20.8기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현재 사용한 용량들 이렇게 각각 표시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각각의 드라이브의 데이터 사용 현황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저장소에서. 됐어요? 네, 이 정도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정보라는 거 보이세요? 네, 이거를 누르면은 현재 여러분 시스템의 디바이스 이름, 프로세서 즉 CPU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메모리, 램의 크기, 시스템 종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이 많은 것들? 시스템 안에서. 됐어요? 예,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예.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끝났어요. 됐죠? 이제 눈에 좀 들어오죠? 그 다음 저장소에 대한 내용 제가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앱이 나오죠. 앱이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설정의 앱 요거 누르면은 이런 메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또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여기 설정에서 바로 요거예요. 앱. 자,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거는 이걸 공부를 할 때 이 말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설치 제거 기본값 옵션 기능 보이죠? 설치 제거가 나와 있지 설치하는 건 안 나왔죠? 이 앱은요. 따닥 현재 여러분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쫙 떠요. 이거 저는 이런 앱들이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앱 및 기능.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아, 나는 이 파일 이거 필요도 없어. 그럼 이 앱을 클릭하죠. 그럼 이렇게 수정 제거가 떠요. 그럼 여기서 제거 누르면 어때요? 앱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설치는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설치는 여러분이 필요한 프로그램 USB로 설치한다던가 또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설치된 목록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본 앱 보이세요? 예, 이 기본 앱은 뭔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앱인가 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메일을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일이 오면은 메일이 우리 굳이 그 해당 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안 치고 그냥 윈도우 열어서 메일도 가볍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그 메일을 열 기본 앱이 필요하죠. 연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바로 기본 앱이에요. 음악을 들으려면 음악 플레이어 있어야 되죠. 그게 그루브 음악. 그 다음에 사진을 볼 때 기본적으로 사진을 열면은 그걸 보여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게 사진 앱. 이렇게 윈도우 10에서 기본적으로 다 해당 그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놓은 거. 이게 기본 앱이에요. 자, 그럼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면은 우리 시험에는 바로 얘네들. 파일 형식별 기본 앱 선택, 프로토콜별 기본 앱 선택, 앱별 기본값 설정. 이걸 알아두면 돼요. 파일 형식별 기본 앱은 뭐냐면 형식에 따라서 파일의 형식에 따라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미지 파일이 있어도 PNG 파일, JPG 파일 이렇게 각각의 형식에 따라 JPG 파일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고 PNG 파일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한다. 이렇게 확장자별로 그 실행되는 앱을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별 기본 앱,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토콜이 무엇이냐에 따라 HTTP냐, FTP냐 이런 프로토콜에 따라 사용할 앱을 달리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두면 되고 앱별, 즉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기본값을 각기 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 앱.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비디오 재생과 관련한 또 여기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즉 비디오 재생 플랫폼을 사용하는 앱의 설정 변경 작업. 이런 것도 여기서 직접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앱의 시작 프로그램 여러분 뜻 알아둬야 돼요. 시작 프로그램은 처음에 윈도우 10이 쫙 부팅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있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안 보이는 프로그램, 그게 바로 백그라운드 작업이에요.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프로그램, 이게 시작 프로그램인데 참고로 저는 이렇게나 많습니다. 실행되는 게요. 예. 그래서 이 시작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뜨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안 쓰는 프로그램인데 시작할 때 그 프로그램이 구동되려면 리소스가 많이 필요해요. 컴퓨터가 피곤하다고요. 그래서 컴퓨터 이 시작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지면 이 컴퓨터 부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 시작 프로그램은 현재 여러분 시스템의 시작 프로그램에 어떤 애들이 있다는 거 일단 보시고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 시작하지 않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걸 꺼버리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시작 프로그램 목록 확인, 그리고 시작 프로그램을 켤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거, 이 유무를 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시작 프로그램. 됐어요? 예, 이게 설정입니다. 꼭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기본 앱. 여기 보이죠, 여러분? 예, 요거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 목록 보여주고 확인 및 중단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설정 나왔어요. 개인 설정에서 무엇을 하는지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개인 설정에서는 배경화면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테마에서 바탕화면에 아이콘, 뭐 휴지통이라든가 이런 거 표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글꼴을 추가, 그 다음에 뭡니까? 제거,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됐죠?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정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하네. 그리고 시작 단추에 대한 거, 시작 메뉴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보여드리죠. 일단 여기 개인 설정 들어갑니다. 띠딕. 여러분도 따라서 들어가 보세요. 그게 빨라요. 자, 들어가면은 여러분 여기요. 배경은 말 그대로 배경. 여러분 배경 화면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색은 뭐예요? 바로 요 각각의 그 윈도우의 색상 이런 것들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테마 컬러나. 그 다음에 잠금화면 나와 있고 잠금화면의 상태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화면 시간 제한이나 화면 보호기 설정 여기서 해줘요. 그 다음에 테마 바로 여기서는 뭡니까? 바탕화면에 아이콘 설정하는 거라든가 그죠? 요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 이거는 현재 여러분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을 여러분이 설치를 해놨으면 그 설치한 그 글꼴을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요. 여기다 놓기만 하면 알아서 글꼴이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정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더 많은 글꼴 가져오기 보이죠? 요렇게 누르기만 하면요. 스토어에서 해당 글꼴을 이렇게 얘가 제공을 해줘요. 무료도 있고 돈을 내고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곧바로 그 글꼴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요? 이렇게 받기. 이렇게. 이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보이죠? 이게 되는군요.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이 글씨에 대한 거 폰츠 폴더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설정에 폰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글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글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는 이뻤는데 지금 나는 이 글꼴 필요가 없는데 이런 글꼴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해당 글꼴을 이렇게 선택하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지금 설치 완료됐다고 뜹니다. 자, 여기에서 뭐예요? 제거 보이세요? 네네. 그 다음, 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글꼴 있잖아요. 이거를, 이 글꼴을 미리 보려면 여기다 써보면 된다잖아요.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글꼴이 저장되는 건 어디에 저장됩니까?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의 폰츠 폴더에. 자, 요거 이름, 이 글씨에 대한 이름은 ALGER. 확장자는 뭐예요? TTF. 보이죠? 이렇게 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제거 누르면 지워집니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떠요. 제거할까요? 제거. 이러면 이 글꼴은 윈도우 현재 시스템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 누르면 시작 화면에 더 많은 글자. 이거 시작 메뉴 뭐 이런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나와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대한 거. 작업 표시줄 글씨. 작업 표시줄을 잠글 거냐. 요거죠, 바로. 그리고 자동 표시줄을 자동으로 숨길 수 있도록 할 거냐. 자동으로 숨기는 거 여기 태블릿 모드, 데스크탑 모드 각각 있고요. 작은 작업 표시줄 사용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표시줄의 위치 이런 것들. 그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설정에 개인 설정에서. 됐죠? 얘네들이 시험에 각각이 다 나왔었어요. 글꼴도 나왔고
예, 작업 표시줄 나왔고, 그러니까 이 개인 설정 안에서 이 문제 다 나왔던 거죠.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개인 설정 글꼴에서 여러분 글꼴을 추가, 삭제, 확인하는 작업 수행하죠? 글꼴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의 위치 어디라고요?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의 폰츠. 글꼴 폴더에는 TTF나 TTC, FON 등의 확장자를 갖는 글꼴 파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TTF 보셨어요? 그 다음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글꼴 파일의 종류로는 트루, 비트맵, 벡터가 있고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글꼴 설치 가능하죠? 좀 전에 보여드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글꼴 다운로드 받는 거. 됐습니다. 요거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 무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계정은요. 계정 사용자 정보 확인 또는 새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 계정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PC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 각 사용자마다 암호, 접근 권한, 바탕화면, 시작 메뉴, 즐겨찾기, 메일 계정과 같은 설정을 모두 다르게 해서 시스템 사용할 수 있다. 알아둬야 됩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 즐겨찾기 목록, 시작 메뉴 등은 C 드라이브의 사용자의 사용자 계정 폴더에 저장이 된다. 그 다음 별표. 계정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관리자냐, 표준 사용자냐. 요거 알아둬야 돼요. 관리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불러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한이 없이 컴퓨터 설정 변경 가능하고, 왜? 내가 주인이다. 사용자 계정을 이 사람 계정 마음에 안 들어 삭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계정에 관한 액세스를 갖게 돼요. 표준 사용자 계정은요, 그냥 사용자 입장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설치라든가 중요 파일 삭제 이런 작업하면 안 돼요. 그냥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조용히 쓰기만 하는 역할입니다.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 실행이나 바탕화면 설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요거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보여드리죠. 자, 계정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따다. 자, 계정에 보면은 여기 여러분 다른 거는 안 볼게요. 뭐 이메일 및 계정에 대한 거 추가할 수 있고 로그인 옵션은 로그인 할 때 우리가 뭐 직접 이렇게 뭐 지문, 얼굴 인식 이런 거 하죠? 그런 거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가정 및 다른 사용자 요건데요. 여기를 누르면은 기타 사용자에 이 PC에 다른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플러스 눌러서요.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정을 여러분이 어때요? 이메일 또는 전화해서 골라야 된다고요. 됐어요? 네,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여드리죠. 자, 기존의 계정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계정 유형 변경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계정 유형은 두 가지. 관리자, 표준 사용자 두 개밖에 없어요. 확인되죠? 예. 이렇게 여러분이 고르고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계정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 센터가 나오는데요. 접근성 센터에서는 이제 눈이 나 시력이 좀 약해요. 그러면 글자를 확대해주는 돋보기 기능이라던가 그 다음에 오디오 설명을 켠다든가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면 오디오 즉 듣는 기능을 추가를 시킨다든가 또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 설정 그 다음에 불필요한 애니메이션을 다 꺼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접근성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비 효과 여러분 여기 고대비 효과 나레이터 효과 보이죠? 예, 색상 필터 기능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비는 말 그대로 색상의 대비를 높게 해서 어때요? 식별이 더 잘 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 돋보기는 화면에서 원하는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렇게. 색상 필터는 사진 및 색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식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접근성의 상호작용 보이세요? 네, 상호작용에 키보드를 누르면은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고정키, 필터키,
토글 키, 얘네들을 만나게 됩니다. 얘네 세 가지 뜻을 알아둬야 돼요. 고정 키는 동시에 두 개의 키를 누르기가 힘들어요. 몸이 좀 불편하셔서 두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를 수 없잖아요. 힘들어요. 그럴 경우 Shift라든가 여기 여러분 보이죠? Shift라든가 컨트롤 키라든가 Alt 키를 이미 눌러 놓은 상태로 이게 이제 눌러져 있다.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거를 켜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필터 키는 빠르게 반복되어 눌러진 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Shift 키를 한 번 눌러야 되는데 여러 번 막 눌렀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 얘가 그 입력을 무시하거나 키의 반복 속도를 조금 느리게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글은 캡스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NUM 락키, 스크롤 락키 이런 거 누를 때마다 그거 눌렀다는 신호음을 들려주는 거. 이게 바로 토글 키예요. 됐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 기출 체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10에 설정에 앱 있었죠. 앱에서 기본 앱을 이용해 설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문제입니다. 자, 1번 같은 유형의 파일 형식 또는 프로토콜별로 연결된 앱을 설정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OX? O 맞죠? 예. 파일 형식의 서로 다른 그 연결 앱, 프로토콜도 서로 다른 프로토콜별로 연결 앱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파일 형식 또는 프로토콜이 항상 특정 앱에서 열리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말이죠. 기본 앱을 그렇게 설정하면 되니까. 미디어 유형에 따라 각각에 맞게 자동으로 수행할 앱을 지정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설치된 특정 앱에 대한 수정이나 제거를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답 4번입니다. 그래서 얘는 형식, 그 다음에 파일에 따른 연결 앱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윈도우 10 글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1번 새로운 글꼴을 추가하려면 해당 글꼴 파일을 열면 나타나는 글꼴 창에서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어때요? 맞는 것 같죠? 글꼴 파일의 확장자는 TIFTTC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설정에 개인 설정에 글꼴에서 설치되어 있는 글꼴을 삭제할 수도 있다. 어때요? 예, 되죠. 윈도우즈 폰트 폴더에서 그 모든 글꼴을 선택한 후 숨기기를 하면 다른 앱에서 글자를 입력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폰트 폴더죠. 그리고 글꼴 선택해서 숨기기 한다 그래서 다른 앱에서 글자를 입력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숨겨도 설치는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삭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글꼴은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숨기기를 하면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 글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사용자 계정입니다. 표준 사용자 계정 사용자는 자녀 보호 설정할 수 있다. 표준 사용자 계정 사용자는 컴퓨터 설정 변경할 수 있다. 관리자 계정 사용자는 사용자 계정을 작성, 변경, 삭제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표준 사용자 계정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파일을 삭제할 수 있다. 답 몇 번인가요? 이건 당연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몇 번이죠? 이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3번? 3번이에요. 왜? 얘만 관리자 계정이라? 그렇죠. 자, 표준 사용자 계정은요, 어떤 세팅 못 한다니까요. 오로지 사용자니까 이용만 하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 보호 설정? 세팅 작업이잖아요. 컴퓨터 세팅? 이 변경하거나 설정하는 거 안 된다니까요. 프로그램 설치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건 관리자만 해요.
그럼 표준 사용자는 뭐 하느냐? 미리 설치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그거 파일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나 바탕화면 살짝 어떻게 돼요? 바탕화면 내 취향에 맞게끔 바꾼다든가, 폴더 만들어서 내 문서 저장한다든가, 이런 거 하는 게 표준 사용자 계정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게 답 3번이에요. 자, 하드웨어 추가 제거 나왔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되는 하드웨어를 컴퓨터에 새로 장착하고 실행하면 자동으로 이것을 인식하고 실행하죠. 근데 문제는 이 하드웨어, 여러분이 어떤 부품을 꽂았어요. 근데 자동 감지 설치, 즉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제어판에 장치 관리자를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동작에서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 메뉴를 선택해서 나타나는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의 지시 순서대로 차례대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알아둬야 됩니다. 설치된 하드웨어는 제어판에 장치 관리자를 실행해서 확인하고 불필요한 하드웨어는 어떻게 한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의 제거 메뉴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됐어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프린터. 반드시 시험에 나오죠. 프린터 설정에 대한 거 아니면 문서 인쇄 작업.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별표. 프린터 설정 작업은요. 장치에 프린터 및 스캐너 바로 요겁니다. 요걸 눌러서 여러분이 프린터 추가할 거면 프린터 또는 스캐너 추가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프린터도 여러분 꽂으면요. 그 윈도우 10에서는 자동으로 알아서 설치가 돼요. 네. 자, 그래서 검색된 프린터 중에 설치할 프린터 선택한 후 장치 추가 클릭하면 끝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프린터 여러 개를 하나의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할 수도 있다. 프린터마다 개별적으로 이름을 붙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 설치한 프린터를 다른 이름으로 다시 설치할 수도 있다. 여러 대의 프린터가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여러 대의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인쇄를 누르잖아요. 네, 인쇄를 눌렀을 경우 그 여러 대의 프린터 중에서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 프린터. 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인쇄를 누르면 자동으로 반응을 해서 인쇄하는 대표 프린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애를 우리는 기본 프린터 이렇게 불러요. 그럼 대표는 몇 명이에요? 한 명. 따라서 기본 프린터는 오로지 몇 개만 지정 가능하다? only one, 하나예요. 알아둬야 돼요. 다른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지정하면 현재 프린터는 기본 프린터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당연하죠. 왜?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기본 프린터는. 네트워크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는 나의 PC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로 서로 공유가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터는 실제로 PC와 연결되어 있는 로컬 프린터와 다른 PC에 연결되어 네트워크로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프린터 이렇게 구분돼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보여드리죠. 여러분 요걸 아셔야 됩니다. 자, 설정에서 장치로 들어갈게요. 요거 장치 보이죠? 띵띵. 자, 여기에서 프린터 및 스캐너 보이시나요? 예. 그럼 여기서 프린터 또는 스캐너 추가 이거를 누르면 프린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거고 기본 프린터는 자 저는 프린터 종류 매우 많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제가 기본값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네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이 위에 있는 애를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하면은 대기열, 열기, 관리, 장치 제거 이렇게 보이죠? 제가 여기서 관리를 누르면요. 이렇게 떠요.
기본값으로 설정 이게 있네요. 예. 이거 누르면 얘를 기본 프린터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얘가 기본값이 없어져요. 아까 얘가 기본값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기본 프린터는 only1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다른 프린터를 기본으로 하면 기존의 기본은 사라지게 돼요. 해제가 된다고요. 요거 알아둬야 돼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윈도우즈에서 내 기본 프린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여기 이 말뜻 알아둬야 돼요. 이 말뜻 여러분 여기 설명 나와 있죠? 제가 여기다 체크합니다. 이렇게 체크하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프린터기 있죠. 프린터기가 여러 개일 경우. 그럼 마지막으로 사용한 프린터기를 얘는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겠다 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기본 프린터라는 말이 어떻게 돼요? 없어졌네? 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자 이제 보여드리죠. 클릭하면 관리 있었죠. 관리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기본값으로 설정이 없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잊지 마세요. 여기에 체크를 하면은 기본값으로 설정 그게 없어요. 이해되죠? 네, 요거.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통신 연결을 통한 다운로드 이렇게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통해서 여러분 다운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뜻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눌러보죠. 자, 요거 클릭하고 대기열 열기 요거 보이세요? 예. 요거를 누르면은 말 그대로 인쇄할 때, 예, 인쇄하는 현재 인쇄 중인 문서의 이름, 문서가 현재 대기 중이냐, 인쇄 중이냐, 상태, 그 다음에 그 문서의 소유자, 그 다음에 그 인쇄되는 페이지 수,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것들을 이 목록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게 대기열이에요. 됐습니까? 예.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대기열 자체는 시험에 출제 빈도 높아요. 프린터 누르면은 자, 요 메뉴도 눈여겨보세요. 기본으로 설정, 인쇄 기본 설정, 인쇄 일시 중지, 모든 문서 취소. 참고로 여기서 모든 문서 취소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그 문서 대기 중인 여러 개 문서들 있죠. 그것을 모두 취소해서 인쇄 취소하겠다는 얘기가 돼요. 인쇄 일시 중지는 인쇄 중인 작업을 잠시 멈추겠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예. 요거. 그리고 여기 여러분 문서에서는 문서 메뉴 누르면은 문서를 계속 인쇄하겠다, 일시 중지하겠다 이런 거 뜨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예, 요거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 프린터의 속성 보이십니까? 이거 누르면은 프린터 속성으로 들어오는데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프린터 속성을 보면은 일반, 공유, 포트, 고급, 색깔리, 보안, 장치 설정 쫙 뜨죠. 여기에서 일반에서는 바로 뭡니까? 이 프린터의 이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바꾸고 위치, 설명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 여기서는 어떤 포트로 인쇄를 할 것인지 포트 설정하는 거 이게 프린터 속성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에서는 요런 거 여러분 스플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건 스플에서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색 관리, 보안, 장치 설정 이런 것들 장치 설정과 관련해서는요 바로 제가 갖고 있는 복합기 구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용지함의 설정이라던가 프린터 정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뜨게 돼요. 확인됩니까?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용지 종류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확인.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여러분 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네, 여기 여러분 요거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문서 인쇄 작업 나왔죠? 이거 별표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인쇄 방법은요. 인쇄할 문서 파일을 선택한 후 바로가기 메뉴에 인쇄. 그죠? 인쇄가 실행되면 작업 표시줄에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 뜨고요. 프린터 속상 대화 상자에서는 뭘 확인할 수 있다고요? 프린터 포트, 공유 설정 여부, 최대 해상도, 사용 가능한 용지, 프린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 보여드렸어요. 인쇄 작업이 시작된 문서도 중간에 종료시키거나 잠시 중단시키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인쇄 대기 중인 문서의 이름, 상태, 페이지 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열 통해서요. 그 다음에 프린터의 모든 문서 취소를 실행하면 스플러에 저장된 모든 인쇄 작업이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서 취소 누르면은 선택되어 있던 인쇄 작업이 삭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인쇄 작업 중에 오류가 발생을 하면 해당 문서가 인쇄 대기열에서 없어질 때까지 이후에 모든 인쇄 작업이 다 보류가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인쇄 대기열에 대기 중인 문서는 다른 프린터로 보내질 수도 있고 인쇄 중인 문서나 오류 발생 문서는 절대 다른 프린터로 보내질 수가 없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풀이 나왔죠. 스풀 뜻 알아두면 됩니다.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와 같이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했다가 프린터로 전송하는 기능을 말해요. 자, 이건 어디로 들어가요? 보여드렸죠. 고급 탭에 바로 이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풀에 대해서 고속의 CPU, 저속의 주변 장치 속도가 달라서 생기는 대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스풀 하면은요, 프린터가 인쇄 중이어도 다른 프로그램 우리는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스플링입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네, 프린터 속성의 고급 탭을 통해 들어오고 바로 여기에서 스풀에 대한 설정을 여러분이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문서를 스플링하는 거, 또 스플 기능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거를 설정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핵심 기출 체크 봅시다. 자, 기본 프린터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본 프린터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올리원 기억해야 되죠. 근데 올리원이 아니라고 했네요. 어디에? 4번에. 이런 거는 곧바로 답 맞출 수 있겠죠. 틀린 거니까. 그래도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시험 볼 때는 뭐 이런 거 딱 보면 곧바로 쓰고 다음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우린 배우는 거니까. 설정의 장치의 프린터 및 스캐너에서 기본 프린터로 사용할 프린터를 선택하고 관리를 클릭한 후 디바이스 관리에서 기본값으로 설정을 클릭한다. 그렇죠. 현재 기본 프린터를 해제하려면 다른 프린터,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면 된다. 그럼요. 인쇄 시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쇄 작업이 기본 프린터로 전달된다. 그렇죠? 예, 답 4번입니다. 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10에서 문서 인쇄에 대한 설명으로 절대 옳지 않은 거. 프린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인쇄 중인 문서의 이름, 소유자는 표시되지만 포트, 페이지 수는 표시되지 않는다. 여러분 페이지 수 표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 용지 방향, 용지 공급, 인쇄 매수와 같은 설정은 볼 수 있지만 그 문서 내용은 보여주지 않죠? 예. 인쇄 관리자 창에서 필요에 따라 인쇄할 문서의 인쇄 순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이름을 선택하여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 인쇄를 취소하거나 인쇄 일시 중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답 1번입니다. 자, 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하드웨어 추가 또는 제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설치된 하드웨어는 설정 장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어떻습니까? 오, 맞아요.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윈도우즈 10을 재시작하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설치한다. 그럼요. 그게 플러그 앤 플레이죠. 플러그 앤 플레이에서 지원하지 않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어디? 제어판 장치 관리자 창에서 동작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 선택해서 나타나는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 사용한다. 오! 설치된 하드웨어의 제거는 설정에서 웹에서
해당 하드웨어의 드라이브를 제거하면 된다. 웹에서 드라이버 제거는 아니죠. 그래서 해당 사항무. 자, 제거는 여러분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장치 관리자의 하드웨어 목록이 나오면 그 목록에서 해당 삭제할 하드웨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뭡니까? 제거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답 4번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 나왔네요, 여러분. 자, 보조 프로그램 보시면은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보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시험에 다 나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몇 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모장은요, 우리 메모장 나름대로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에요.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메모장을 실행하면 되겠고요. 얘는 텍스트 형식의 문서만 열거나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림 파일, 차트, OLE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글꼴의 속성, 크기 변경은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개별적인 글자 크기 변경은 안 돼요. 글자 색상 변경도 못합니다. 서식에서 자동 줄바꿈 설정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줄바꿈 이루어지고요. 대소문자 구분에서 특정 문자 단어를 찾을 수도 있다. 편집에서 시간 날짜를 선택하면 커서가 있는 위치에 현재의 시각과 날짜가 표시가 되고요. 맨 마지막에 그 문서의 맨 마지막에 현재 시간 날짜를 표시할 경우에는 이 메모장 첫 줄에 .log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고 내용을 쓰면 된다 이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캡처 도구가 있는데요. 이 캡처라는 거는 화면의 일부분을 어때요? 있는 그대로 쭉 빼갖고 오는 거죠. 우리 휴대폰에 캡처 기능 있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화면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캡처해 이미지 파일, JPG, PNG, GIF 또는 웹페이지, HTML 이런 형식으로 저장하는 앱을 바로 캡처 도구 앱 이렇게 불러요. 캡처 도구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 만들기 모드, 참고로 모두 종류를 알아두세요. 이거는 설명 좀 해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냥 여기다 제가 캡처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검색 상자에서 캡처 도구, 캡만 치면 나와요. 자, 이렇게 확인되죠? 그러면은 캡처 앱이 이렇게 실행돼요. 그럼 여기 모두에서 사각형 캡처를 누르면 말 그대로 요 사각형 캡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단축키 윈도우 시프트 S 이렇게 누르잖아요. 윈도우 로고랑. 그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캡처가 된다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캡처의 형태예요. 그 자유형은 여러분 원하는 모양으로 캡처, 창 캡처, 전체 화면 전체, 이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거. 이렇게 종류가 4가지예요. 알아둬야 돼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캡처를 한 다음에 캡처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캡처된 거, 여기서 지금 캡처한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화면상에서는 다 안 보이는데요. 캡처를 하게 되면은 캡처된 내용이 뜨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주석을 달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기타 보조 프로그램 및 유용한 내장 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즉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설치한 웹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자, 워드패드 같은 경우에는 메모장보다는 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RTF라든가 TXT, DOC, WRI 등의 확장자를 가진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불러와서 서식이 있는 문서, DOC, RTF, TXT 이런 확장자로 저장할 수 있고요. OLE 개체를 삽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글꼴이나 글자 크기, 색상, 정렬, 글머리표 이런 기능을 전체, 문서 전체 혹은 일부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데스크탑 연결은 멀리 떨어진 PC 연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원격 작업을 하려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와 제2의 원격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판도 2줄만 하면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요. 자, 기본 저장 형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PNG 형식의 파일입니다. 편집한 그림을 윈도우즈 바탕화면의 배경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확장자가 BMP, JPG, GIF, PNG, TIF 파일을 열기해서 편집할 수 있어요. 이미지 일부분만 선택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수평선, 수직선, 45도 대각선, 정사각형, 정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심심하시면 한 번씩 열어보아도 좋아요. 그 다음에 3D 그림판도 있고요. 그 다음 계산기는요. 표준, 일반적인 4층 연산. 이거 계산기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제가 보여드리죠. 검색 상자에 계산기 이렇게 입력을 하면 나와요. 개짜만 쳐도 나와요. 자, 계산기 앱 이렇게 누르면요. 보여드리죠. 이렇게 나오는데 요 3선 있죠. 요 애를 클릭하면 계산기의 종류 요거예요. 표준, 공학용, 프로그래머, 날짜 계산. 이렇게 종류가 많네요. 예, 공학용 계산기는 아시죠? 뭐 루트 2는 얼마야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루트 계산할 수 있는 거. 네, 그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절대값, 뭐 파이 이런 거, 삼각법 막 이런 거 계산하는 게 공학용 계산기.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그래머는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용 연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0진수 뭐 15 이렇게 나오면 16진수 F 뭐 2진수는 뭐 1 2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프로그래머 계산기. 그 다음에 날짜 계산 이거 누르면은 시작일, 종료일 이 사이의 날짜의 차이라던가 이런 거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월 31일 이렇게. 그러면 차이는 2주 5일 차이. 이렇게. 날짜 차이 계산하네. 예. 그 다음에 날을 합산하거나 빼는 거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돼요? 예. 그래서 3월 12일부터 100일 후는 며칠일까? 이렇게 50일만 합시다. 50일 후가 며칠일까?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돼요? 예. 이게 뭐다? 계산기. 이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스티커 메모는 종이에 쓰듯이 할 일 모음을 쓰거나 전화번호 적어두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거. 뭐 이런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핵심 기출 체크 봅시다.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계산기 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릿수 구분 단위 넣을 수 있다. 계산 결과 복사할 수 있다. 단위 변환 기능을 사용한다. 계산기의 종류로는 표준, 공학용, 프로그래머용, 산업용이 있다. 산업용이 틀렸죠. 답 몇 번? 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캡처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의 캡처 도구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맞죠? 캡처한 화면은 JPG, PNG, GIF, BMP, BMP는 해당 사항 없어요. 예. 요거 아니에요. 요런 이미지 파일 또는 이런 웹페이지 형식. 됐죠? 답 2번이에요. 자유형, 사각형, 창캡처, 전체 화면 캡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캡처할 수 있다. 캡처 후 주석을 달 때 사용할 펜은 색, 두께, 모양 변경이 가능하지만 형광펜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서는요.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작업 별표하셔야 돼요.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요. 자, 그러면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딱 4글자. 뭐예요? 속도 향상. 이게 핵심어예요. 네. 얘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 누구의 속도? 드라이브의 속도. 됐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부터 별표합시다. 드라이브에 대한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절대 never 드라이브의 용량 증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요거 먼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분산되어 저장된 파일들을 연속적 공간으로 최적화시켜 드라이브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에 조각낸 파일과 폴더 그리고 여유 공간을 통합함으로 파일과 폴더에 보다 빠르게 액세스를 하고 새 파일과 폴더를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하면. 보통은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깨끗해요. 그런데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하고 또 설치하고 제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각이 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단편화 이렇게 불러요. 이 단편화가 많아지면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단편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바로 조각 모음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시스템이 하드가 아니라 SSD 많이 사용하죠. 예, 이 SSD인 경우에는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는 소음도 적고 시스템 또 입출력 속도도 하드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그런 이유로 요새 하드 디스크 대신에 SSD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SSD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에서 분명히 제거를 했어요. 그 파일을. 근데 미처 기억 장치에서는 제거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쪽쪽쪽 찾아요. 얘가 조각 모음 및 최적화해서 찾아서 제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트림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실행함으로써 SSD 사용자에게도 이 조각 모음 및 최적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드라이브 조각 모음은 아무나 다 하느냐? 아니에요. 표준 사용자 계정은 안 됩니다. 그럼 올리원 관리자 계정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작업을 삭제를 하고 수정하고 검색하느냐, 이것에 체계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시스템, 이것을 우리가 파일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파일 시스템의 종류 정도 눈 한번 띡띡 마주쳐 주시면 됩니다. 목숨 걸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중에서 NTFS는 보안 성능 안정성 면에서 FAT 16, 32 얘네들보다 뛰어나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드라이브 최적화 작업 여러분 나왔는데요. 참고로 드라이브 최적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러분 설명 나와 있어요.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드라이브 최적화에 컴퓨터를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거나 분석하여 최적화해야 할지 여부를 확인한다. 바로 여기 분석이란 말 보이죠? 이 단추를 누르면 만약에 제가 D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이거를 누르면은 D 드라이브에 대해서 드라이브 최적화 작업,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작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를 분석하게 돼요.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최적화 작업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각이 많이 나 있다면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최적화 작업을 여러분이 자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여기 설정 변경 이걸 눌러서 매주마다 작업을 할 건지 매일 작업을 할 건지 매월 작업할 건지 이것을 설정하면 최적화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디스크 정리가 나왔는데요. 얘는 불필요한 파일, 휴지통 파일, 내가 다운로드한 파일들, 임시 파일 이런 것들. 그래서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 자, 정리 대상에 해당하는 애들 뭐라고요? 임시 인터넷 파일, 오프라인 웹페이지,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휴지통 파일, 임시 파일. 됐죠?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즈 구성 요소와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스템 복원 지점을 제거하여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 파일 정리라는 거 보이죠? 이걸 클릭하면요. 사용하지 않는 앱,
그리고 시스템 복원 지점이 이렇게 설정된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모두 제거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디스크 정리는 메뉴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데 검색 상자에 디스크 정리를 쳐도 되고 또는 이렇게요, 여러분. 이 메뉴에 보시면은 자, 제가 윈도우즈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은 자, 윈도우즈 관리 도구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 이걸 누르면은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디스크 정리,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보이죠? 바로 얘네들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정리할 드라이브 선택하세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고르면 된다고요. 그리고 확인,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떠요. 그럼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공간, 불필요한 파일을 지워버리면 419MB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아, 얘는 용량 확대가 목적이로군요. 맞아요. 됐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업관리자, 이거 별표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나요? 잘 나와요. 작업관리자는 또 제가 보여드려야겠어요. 여러분 작업관리자 들어가는 방법 1번. 자, 여기 여러분 시작 단추에서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 여기에도 작업관리자 존재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검색 상자, 당연히 거기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여러분 작업 표시줄에 오른쪽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작업관리자 요거 눌러도 됩니다. 예, 뜨는군요. 예, 이렇게. 또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ESC 눌러도 돼요. 됐어요. 자, 작업관리자를 보면은 우리 시험에 얘네들 다 잘 나와요. 프로세스 탭, 성능 탭 보이죠? 프로세스 탭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 이 앱이라고 부르죠. 우리 윈도우 10에서는. 이 앱이 실행이 됐는데 모래시계만 돌아가고 얘가 실행이 안 돼요. 그럼 종료해야 되죠. 그럼 여기 프로세스 탭을 눌러보면은 현재 이 앱 실행 중인 앱들이 나오고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현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스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럼 얘네들이 점유하고 있는 CPU, 메모리 용량이 나와요. 디스크 용량, 네트워크 용량. 확인되죠? 예. 그럼 얘네들 어떻게 그러면 그 작업을 강제로 종료합니까? 클릭하고요. 작업 끝내기 요거 누르면 돼요. 없어지네? 예,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프로세스 탭에서 현재 응답이 없는 앱은 여기서 강제 작업을 끝내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능 탭 보이죠? 여기서는요, 현재 이 시스템의 CPU 사용률에 대한 거 보이죠? CPU 사용률, 그 다음에 또 메모리 사용량 확인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메모리 종류가 나와요. 저는 DDR3 4기가. 확인되죠?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메모리의 사용에 대한 것들, 속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이더넷, 그 다음에 GPU는 그래픽 카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GPU의 기종, 현재 여러분 시스템의 GPU, 그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GPU의 사용 빈도,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용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앱 기록 이렇게 나왔고, 그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 보이세요? 자, 시작 프로그램. 이걸 누르면은 시작 프로그램 뭔지 아시죠? 예, 바로 시스템 부팅 되자마자 자동으로 실행되는 앱들을 말합니다. 이 앱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한 앱만 시작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하는 게 좋겠죠. 왜? 엄청난 리소스를 사용하니까 부팅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쓰는 건 여기서도 여러분이 시작 프로그램 나 이거 원치 않아? 그럼 선택하고 사용 안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안 함? 이렇게 누르면 돼요.
확인돼요? 예.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해당 사용자를 강제로 로그아웃 할 수도 있어요.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작업관리자에서 실행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 내용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성능의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GPU, 자원 현황 그래프로 표시하고요. 앱 기록에서는 특정 날짜 이후에 앱별 리소스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고요. 시작 프로그램, 시작 자동 윈도우 부팅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앱의 사용 여부 지정. 그 다음에 사용자는 뭐라고요? 로그인된 모든 사용자 목록 보여주고 필요하다면 특정 사용자를 자동 로그아웃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레지스트리 알아둬야 돼요. 별표 이걸 다 외워야 될까요? 아니요. 레지스트리 뜻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행 정보를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하는 계층적 구조로 만들어진 구성물, 이것이 레지스트리예요. 레지스트리는 각 사용자의 프로필, IRQ, 입출력 주소, DMA와 같은 하드웨어 자원, 설치된 프로그램 속성 정보, 이런 소프트웨어 자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얘는 되게 민감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이용해 편집을 할 수 있고, 레지스트리 정보를 잘못 변경하면은 시스템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쳐서요,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정보는 윈도우즈가 작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참조가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관련 내용은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의 시스템 32의 컴피그 폴더에 여러 개 파일로 저장이 된다는 사실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열려면요, 시작에 검색 상자 있죠? 거기다 REGEDIT 이렇게 딱 치면 편집기가 뜨게 됩니다.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핵심 기출 체크 보도록 하죠.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10의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네요.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가 진행 중인 동안 컴퓨터 사용할 수 없다? 있어요. 네, 조각 모음 한다고 컴퓨터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최적화 작업을 할 때는 컴퓨터 사용 안 하는 게 좋긴 좋겠죠. 근데 사용할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 1번이에요. 그럼 2번을 보죠. NTFS, F8, FAT32 이외에 다른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된 경우,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실행할 수 없다. 알아두셔야 돼요.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수행하면 드라이브 공간의 최적화를 이루어 사용 가능 공간이 확장된다?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이런 분 계실 텐데요. 자, 드라이브 조각 모음은 흩어져 있는 이런 여러 개 단편화된 내용들이 하나의 공간으로 모두 묶어버리고, 그 다음 사용 가능한 공간이 어때요? 이렇게 쫙 펼쳐지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확장되는 이런 개념이에요. 실제로 용량이 뭐 1기가인데 2기가가 된다, 이 뻥튀기가 아니고. 이해되죠?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4번 정해진 주기에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약을 설정할 수 있다. 그죠? 예약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윈도우즈 10에서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레지스트리 편집하려면 시작 메뉴 검색 상자에서 REGEDIT 입력 빙고. 레지스트리란 윈도우즈 사용자의 정보, 응용 프로그램 정보, 설정사항 등 윈도우즈 실행 설정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이다. 맞아요. 레지스트리가 손상되면 윈도우즈에 치명적 손상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의해서 편집해야 되고요. 레지스트리는 백업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백업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요. 만일에 이 레지스트리가 손상됐을 경우 이 백업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고로 답은 4번이에요. 3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작업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가 없네요. 자, 1, 2, 3, 4로 합시다. 현재 실행 중인 앱의 작업에 대해 강제로 끝내기 할 수 있는 거 보셨어요? 모든 사용자의 프로세스를 표시하거나 해당 프로세스에 끝내기 작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서비스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실행할 수 있다. 맞아요. 현재 시스템 사용자 로그아웃하고 새로운 사용자 추가할 수 있다? 여기서 4번이 답인데요. 시스템 사용자 목록 그리고 어떤 그 사용자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용자 강제로 로그아웃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는 기능은 없어요. 이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답은 4번. 이거 제가 동그라미 1, 2, 3, 4 표시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문제 증상과 해결 방법 있는데 이거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내일이 시험이다. 그럼 오늘 읽어보세요. 그리고 유틸리티 프로그램 나옵니다. 사용자가 컴퓨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뭐다? 유틸리티. 유틸리티 종류. 여러분, 압축 프로그램 뭔지 아세요? 네, 압축은요. 우리가 파일이 예를 들어 사진 5장을 보내는데 이게 예를 들어 600메가예요. 그럼 압축을 하면 이거를 100메가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한다는 거로군요. 예, 맞아요.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 용량이 어때요? 이거 600메가를 전송할 때와 100메가 전송할 때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이게 빠르겠죠. 왜? 용량이 적으니까. 이게 압축의 효과예요. 즉 여기 여러분 보시죠. 디스크 공간의 효율적 사용과 파일 전송 시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압축을 해요. 그럼 압축을 하는 프로그램 뭐가 있느냐? ARJ, 윈집, R집, 밤토리, PKZIP, 예, 이런 거. R집 있었군요. 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압축 프로그램.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확장자는요. 압축 파일은 끝에가 보통 zip 이렇게 끝나기도 하죠. 근데 EXE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자동 풀림 압축. 그러니까 이 EXE 파일을 자동으로 따닥 누르면 자동으로 압축이 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백신 유틸리티. 이건 뭡니까? 바이러스 걸렸을 때 그것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거. 이게 바로 바이러스 백신 유틸리티입니다. 대표적으로 V3, 알약, 바이로봇, 노턴, 안티바이러스, 터보 백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프로그램으로 화면 보기 프로그램,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 이미지 뷰어, 이미지 관리 이런 거 할 때 뭐 우리가 RC 뭐 이런 거 많이 이용하죠. 그 다음 파일 관리 프로그램, 파일 매니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일 및 폴더를 공유하는 거 있죠. 예, 함께 쓰자 이게 공유죠. 이 공유 문제는 우리 시험에 한 문제씩 자주 출제됩니다. 뜻을 알아둬야 돼요. 파일, 폴더, 프린터, CD-롬 등의 자원을 다른 사용자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공유할 데이터를 공유 폴더로 이동시키거나 해당 데이터가 있는 폴더를 공유시키면 됩니다. 다른 사용자가 공유 여부를 모르게 하려면 폴더나 드라이브 공유 이름 뒤에 뭘 붙여요? 달라. 됐죠? 그 다음에 공유된 폴더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므로 반드시 바이러스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럼 폴더 공유는요. 폴더 드라이브에만 공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 공유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속성에 공유할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속성에 공유 탭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공유 보이죠? 이걸 눌러서 여러분이 공유할 사용자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급 공유라는 거 보이죠? 고급 공유를 누르면요. 자, 여러분 이런 효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 알아둬야 돼요. 고급 공유를 누르면 여기 공유 이름을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동시에 이 폴더를 몇 명이서 공유할 수 있는지 그 인원, 최대 공유 인원수를 여러분이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을 달 수도 있습니다. 권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됐나요, 여러분? 네, 이 작업 다 어디서 한다고요? 고급 공유. 그리고 선택한 폴더 공유 여기 체크를 빼버리면요. 공유가 해제가 됩니다. 됐어요? 네,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핵심 기출 체크를 보면 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파일 및 폴더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1번 암호 보호 공유가 설정된 경우 공유하려는 사용자가 해당 컴퓨터에 사용자 계정과 암호가 있어야 공유 항목에 접근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예. 암호 보호 공유라면 이렇게 사용자 계정과 암호가 있어야 됩니다. 폴더 오른쪽 버튼 즉 바로가기 메뉴 중에 액세스 권한 부여를 이용해 공유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즈의 시스템 폴더, 유저스, 윈도우즈 폴더 바로 이런 애들이 시스템 폴더예요. 이런 애들도 공유가 된다. 맞아요. C 드라이브 전체를 공유하고자 할 때 C 드라이브 속성창의 공유 탭에 네트워크 파일 및 폴더 공유 항목에서 공유 설정 가능하다. 여러분 드라이브 전체를 공유할 때는 여기 고급 공유 아까 있었죠. 요걸 통해서 우리가 가능합니다. 됐죠, 여러분? 꼭 알아둬야 돼요. 고급 공유에서 한다는 거, 이거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겁니다. 됐죠? 답 4번이에요. 2번, 다음 중 이미지 뷰어를 위한 유틸리티 앱으로만 짝지어진 거. 자, 이미지 뷰어, 즉 이미지 보기. RC, Imagine, 얘네가 바로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RFTP 파일 질러, 이거는 파일 관리죠. 파일을 뭐 웹상에 올린다든가 다운로드 받는 거. 그 다음에 R집, 윈집은 압축 유틸리티. V3 R약은 백신 프로그램. 됐죠?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압축 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압축은 텍스트도 할 수 있고 음악, 사진, 동영상에 대한 압축도 할 수 있다. 빙고. 압축할 때 암호를 지정하거나 분할해서 압축할 수도 있어요. 용량이 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압축 프로그램, 즉 압축 앱의 종류에는 윈집, WinRAR, PK집 등이 있다. 예, 여러분 얘네들 모두 압축 앱들이에요. 암호화된 압축 파일을 전송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증가됩니까? 감소되죠. 이런 건 뽀뽀뽀 보너스 문제죠. 답 4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PC 운영체제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양이 많죠. 예,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것들은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복습은 필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